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토요일 아침부터 TV 혹은 유튜브의 화면을 이용해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도 역시 밤새 준비했던 내용들을 또 그동안에 30년 이상 제가 실패해서 배우는 서바이벌 전략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주시장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일진일퇴의 공방전이었죠. 주가 흐름을 보면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그 전주의 주말 주가였는데 그래도 주가가 5일 중에서 3일은 상승하고 이틀은 조정. 그러면서 그래도 주가 위치가 조금은 위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자, 항상 제가 본 방송을 이렇게 드릴 때 제 방송은 연속극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듣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초 지식이 없어도 다 알아듣게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려왔어요. 또 그리고 항상 제가 중간에 오전 장중에 현재 시장에 대해서 항상 예측과 대응의 전략으로 풀어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하다못해 지금 주가가 쭉 위로 올라가다가 두대 맞고 또 올라가다가 주말에 두대 맞았는데 위로 올라갈 때마다 어떤 말씀 드렸냐면 내가 3분의 1씩 올라갈 때는 끊어서 내가 리스크를 관리해줘도 좋다. 수님, 마틴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물량 공백 중이라면요. 그렇습니다. 그건 내려올 때, 여기 주말도 마찬가지 주가가 내려올 때, 여기 중간에 주가 빠질 때, 이게 주가가 내려갈 땐 절대 던지지 마라. 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으면 끝내 이길 수 있는,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물량 공백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색깔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가는 장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멘텀은 금리라든지 아니면 경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주가가 상승할 수 원인은 뭐냐면은 그냥 많이 빠졌던 구간,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공부했던 대로 월봉상에서 과매도, 빅픽처상에서 과매도 구간은 녹색 캔들존, 바로 작년 6월, 9월, 12월, 바로 여기가 끝내 이 길이라의 큰 의미에서의 과매도 구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주가는 반복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했어도 다음에 더 잘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못했어도 다음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구간, 여기는 일봉상에서 과매도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려갈 땐 쫓아가면서 때려서는 안 된다. 대신 이게 올라가도 가짜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 계속해서 들으셨던 분들은 뭐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올라가도 가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올라갈 때마다 사버리면 이게 물려버린다 오히려. 요새 테마주 돌아가면서 올라가면 물리고 처음에는 슈퍼컨덕터, 초전도체에서 또 올라갔다가 또 뭐 맥신에서 올라갔다가 돌아가면서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급락 주고 올라갔다가 급락 주고 올라갔다가 급락 주고 어떤 종목은 서남인가 무슨 종목은 고점대에서 15,000원에서 5,000원대로 무려 3분의 1 토막이나 요 구간에서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가 안 돼버리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테마주만 쫓다가 불을 소위 얘기하는 불나방처럼 그냥 장렬하게 전사해버리죠. 그냥 가만히 둬도 나중에 돈이 일할 수 있는, 내가 노후에 은퇴하더라도 돈 일하게 하는. 그래서 항상 제가 저희 수강생한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다. 설령 내가 테마주를 쫓아가서 샀는데 다행히 그날 올라갔거나 아니면 다음날로 가서 한 번 더 올라갔는데 이놈이 올라가다가 주르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다 토해낸다는 거죠. 생살이 깎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돈 일하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내가 번 돈이 내가 알고 번 돈인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No pain, no gain. 세상에 공짜는 없다.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식은 불로소득 아니냐고.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저 강의할 때 편한 용어 쓰겠습니다. 떼끼 오브쇼. 어떻게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주식에서 참단 부를 우리가 축적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틴게일존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미국 시장이 오늘 올라갔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미국 시장이 우리 장이 올라가면 가짜는 맞는데 이게 내려가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미국 시장이 만약에 최악의 내려오더라도 바로 밑에 미국 시장도 역시 마틴게일존이 있기 때문에 끝난 장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올라갈 때마다
아직 얘는 매물을 받아야 되는 장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얘는 내려갈 때 위로 올라갈 것을 저는 1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어요. 문제는 올라갈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부 방송하고 2부 방송 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오죽하면 저희 제자분 중에서 그냥 1년 이상은 기본이고 3년, 5년, 10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도 반드시 3분은 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전체적인 빅픽처의 그림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강의 이름 석자, 김종철 이름 석자. 아까 뭐 베스트 파트너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 얘기 안 하면 안 되냐고 좀 낯간지럽다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always 항상 강의 때 진심으로 이름 석자를 걸고 강의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께 재테크에 도움을 드리고자. 왜? 저 역시도 너무나 고생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장인처럼 내려가면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도 10월 때는 진짜 방송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굳고치 않은데 다음 대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나 먹먹해서. 함부로 심한 고문하지 마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폭락장을 피해갔습니다. 어쩌면 이번 달 장에도 제가 베스트 파트너 뽑힌 것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매도를 때려드리고 매도를 때리든지 인버스라든지 무엇이든지 해야 나중에 진짜 꼭지에서 피해갈 수 있다. 아마 매도를 때려들여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저 나름대로의 스스로의 평가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얘는 지금 내려가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두대 맞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 한번 보고 가시죠. 드디어 마틴 구간에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밀렸다면 드디어 매수세가 반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했던 그 구간처럼 이 마틴 구간에서는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난주에 강의 들었던 분들은 다행인데 지난주에 강의 들었던 분들은 한 번 더 내 걸 만드는 체화시키는 과정으로 가시고요. 못 들었던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번 달에 월말 주가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얘가 내려가다가 이 장이 여러분한테 공포스럽다 하더라도 얘가 위로 올라갈 것은 1도 의심하지 않는데 얘가 위로 올라갈 때가 이게 중요하다는 그 부분의 첫 단추는 이번 달 월말에 주가 위치를 어디다 갖다 놓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지난주에 저랑 같이 호흡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한 건데서 이걸 책임져줄 9월 달에 역대급 변수. 지금 이번 달에 나온 내용이 바로 엔비디아. 오늘은 조정받았지만 뭐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고 오늘 대신 뭐 테슬라가 좀 위로 올라갔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다음에 제롬 파웰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잭슨 미팅. 그런데 오늘 제롬 파웰의 내용도 결국은 뭐냐면 뭐 비둘기파로 바뀌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매파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매파적인 내용은 중립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센 발언이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금리에 대해서 긴축에 대해서 역시 좀 더 높은 그리고 좀 더 길게 가는 이런 부분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과연 9월 달에 이것을 책임져줄 역대급 변수는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역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현재 주가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반등을 시도는 하고 있는데 맨 뒤에 마지막 컷으로 이게 그래서 월말 주가가 중요한 거였어. 다시요.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벌어야 다음에도 벌고 내가 알고 벌어야 내가 이번에 벌었을 때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지. 내가 이번에 벌었어도 다음에 깨질 돈이면 이건 자유롭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벌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요. 얘는 내려갈 때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은 이렇게 끝나지 않고 얘는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미국과 중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국과 중국 증시입니다. 일단 먼저 중국 증시를 보시면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구간이 바로 지난 주말 구간인데 여전히 지금
중국의 증시는 여전히 내리막입니다. 그죠?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을 보면 이건 제가 저녁에 새벽 2시 정도에 캡처를 받은 미 S&P 선물 증시인데 이게 조금 약간 뒤에 갔을 때는 약간 위로 올라갔었죠. 이렇게 모양을 받았습니다. 그럼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미국이나 특히 중국보다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더 견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약간 외부적인 악재는 조금씩은 벗어나는구나. 그건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모멘텀이 있어야 뜨는데 모멘텀이 아닌데도 뜬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밑으로 내려가면 물량 공백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은 여기서 쓸 수 있는 노하우, 주가 지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중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갈 때 N자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역N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N자가 보이시죠. 이렇게 상승 파동을 줘야 됩니다. N자형 파동을. 근데 20은 상승 파동인데 60은 N자가 아니죠. 그냥 얘는 그냥 쭉 올라가고 말았죠. 이렇게는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앞에 고점대에서 두드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 지금 이 장이 다시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갔을 때는 쫓아가면서 투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중국 주가 밑으로 가는데 이게 올라갈 때는 앞에 있는 고점에서 들어맞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갈 때는 중방 패턴일 때는 직전 고점에서 두드려 맞지만 직전 저점에서 매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시가 물론 지금 나쁘긴 하지만 밑으로 내려갈 때는 바로 여기 밑에서는 요 좀 더 내려 다음 주에 만약에 주가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얘가 직전 저점대 라인을 가까이 오면은 중국 증시도 기술적이지만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 왜 이렇게 중국 증시는 왜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까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은 40년의 호황 국면이 끝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밑으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바깥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중국은 시진핑의 소위 공동부유 정책과 맞물리면서 세 가지 큰 실패를 맛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이렇게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도 전체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재테크의 도구 중에서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채권 중에서 우리도 부동산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중국은 탑 1위가 부동산이라는 말씀이었죠. 그 부동산, 그러니까 공동부유, 누가 특출나게 잘 사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걸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막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에 너무나 치솟으니까 예에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못한 자의 괴리도가 크게 벗어난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을 때려잡기 위한 조치들이 행해졌죠. 근데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간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뭐 잡다가 초과상관 다 태운다고 부동산의 정책이 중국은 실패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주는 큰 문제고 심지어는 그냥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40년 호황이 끝이 나고 투자뱅크에서 중국의 성장률을 전부 다 내리잡는 그다음에 우리가 가까다가 외신에서 보면 일부 중국에서 일부 대모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에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가장 큰 점은 뭐냐면 부의 세습, 즉 가진 자들은 고액가요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을 시키면서 계속 잘 살게 되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누구는 굉장히 고급적인 학원, 개인 교수라든지 고급적인 학원에 다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막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교육을 또 때려잡겠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한참 또 학원 문제도 굉장히 나타났던 거 알고 계셔. 그러니까 이 교육 관련돼서도 확 죽어버리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거, 우리가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결정적인 거 뭐였었죠? 어느 날 마인이 없어지죠. 그동안에 우리가 중국의 기업체 그러면 야 이대로면 조만간 중국의 기업체들은 미국을 따라잡을 거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너무나 이 빅테크 우리 미국식 빅테크 업체들이 너무나 잘 나가는 거죠. 야 이렇게 너무나 잘 나가는 마인을 비롯한 그쪽 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가 너무나 구별나니까 여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조치가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요새 우리가 전체적인 그 내용 뉴스에서 야 지금 마인이 뭐 하고 있다. 뭐 어디가 어떻다 이런 거 요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말리바바 이런 얘기 참 들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듯이 이렇게 헤드가 되는 주요 기업체들을 때려잡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중국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시진핑의 이 세 가지 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받으면서 얘는 흘러내려가고 있고 얘는 이제는 40년의 호황이 끝났다고 월스트리트전에서 얘기할 정도에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주가란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뜨는데 모멘텀이 없을 때도 뜰 때는 언제냐? 과매도 들어갔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중방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N자가 아니면 얘가 두드려 맞듯이 이게 역N자가 아니까 얘는 그럼 직전 저점 때 이 영역 가까울 때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약에 중국이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봤을 때 내려갈 때는 이제는 이렇게 내리꽂는 이 장세에서 여기도 이제는 서서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걸 중방 직고 중방 직저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돼 있느냐라는 겁니다. 미국은 얘가 끝나지 않았다 그랬죠. 특히 얘가 뭐냐면 외봉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씩 기억하세요. 외봉은 다 뜬다. 특히 강했으면 강할수록 외봉은 다 뜹니다. 물수협의 이론이죠. 절대 외봉에서 장은 끝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끝난다 하더라도 왜 못 끝내느냐. 그 장을 시작했던 메이저들이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세력들이 다 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 이게 중간에 올라가다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그냥 올라가지 않고 또 다음 주에도 내려간다고 쳐볼게요. 바로 밑에 뭐가 지나가고 있냐면 미국도 바로 마틴 게일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20이 쌍봉일 때는 240지만 20이 외봉이죠. 그럼 얘는 어디가 바닥점이냐? 이 120 근처가 바닥점입니다. 어디 보시면 되면 국내 경제에서 코스피는 120을 깨고 244에서 떴지만 코스닥은 어디서 떴어요? 정확하게 120에서 떴지 않습니까? 요것도 하나 메모해 놓으시면 아주 요긴하게 쓸 겁니다. 게으른 자는 돈 벌 수 없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잠시 내 계좌에 머물 뿐이지 더 많은 대가, 더 많은 돈을 빼나갑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가져가 보십시오. 저희만의 이러한 주시장에서 찾아내는 이 노하우, 실패에서는 성공학을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내려갔다 뜨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얘가 내려갔다 뜰 때 모멘텀이 있을까? 각종 주식이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들 금리 문제에서 이미 지난번에 얘기했죠. 엄발에 오줌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악어 오줌 정도만 찔끔 쌀 정도의 그 정도 카운트되지 않는다. 근데 중국은 일단 뭐니 해도 부동산 문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점점 문제는 더 터지고 있습니다. 내려갔다 뜨는 건 알겠는데 얘는 떠도 위에서 안 좋습니다. 연초에 중국이 괜찮다. 많은 돈들이 앞으로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갈 것이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블랙록 기억하시죠? 블랙록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진출한다고 보따리 싸들고 들어갔다가 지금 한마디로 보면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블랙록 자체도. 그 외에도 투자뱅크들이 중국에 많은 돈들이 모이고 이머징 쪽에 돈이 갈 것이다. 싸그리 틀려버렸습니다. 왜? 예측만 하니까 다 틀려버리는 겁니다. 항상 예측과 대응의 전략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항상 내가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실패했으면 성공학. 근데 지금 중국이 문제가 더 터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속칭 우리로 가면 강남 불패. 여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요? 선전이요. 여기는 우리 얘기한다면 강남입니다. 강남 불패 그러죠.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마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있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유리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걸 밑에다가 램프에다가 불을 한 다음에 얘를 쉴 때 서서히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가 소위 소프트 랜딩이라는 표현이 적당한데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얘를 너무 세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부러져 버리죠. 지금 중국이 그렇게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중국이 좋아지면서 세계 경제가 괜찮아질 거야 그러는데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로지 미국만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중국이 중방 직접 패턴이기 때문에 직전 저점까지 밑으로 빠지면 여기서는 대롱대롱 매달려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살려는 줄게. 그 다음은 대사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더 이상의 큰 기대를 아직까지는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뭔가 획기적인 무슨 조치인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운데서 자 중국 그러면 내리는 가니까 다행이죠. 어쨌든 내리는 가는데 위로 올라갈 때는 아닌 거죠. 아직 얘가 기조적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을 가야 되겠죠. 미국은 쌍대 변수가 있었죠. 하나는 엔비디아 문제가 있었고 제롬 파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엄청나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바로 딥구턴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딥구턴일 때 이렇게 120 지나갔으면 이거는 세력형에서 인서트 패턴입니다.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저는 장바구니에다가 엔비디아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럼 얘는 지금 현재 20 딥구턴인데 아직은 60 딥구턴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건 이미 여러분께 공개했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 $500 이거 우리가 이 명칭을 기억하십시오. 얘가 왜 엔비디아가 왜 두들겨 맞고 있냐고요? 여러분들 PR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두들겨 맞고 있다? 그건 두들겨 맞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얘는 자연스럽게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2060이 중반일 때 작은 게 5파동 상태에서는 얘는 두들겨 맞게 되고 또 하나 가장 많이 쓰는 매매 기법이 가격에 맞이천 $500와 또 하나 이렇게 부위험일 때는 못 갑니다. 아마 우리 사회자님들 기억나실 겁니다. 재작년에 주가가 9월 달에 급락 줬다가 급등을 줄 때 급락 급등 완만. 그렇죠. 이렇게는 못 갑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급락 급등 다음에 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급락을 주던 급락 급등 다음에 완만 턴을 주던 그냥은 못 가요. 이걸 부위험 매도라고 합니다. 아마 저희 수강생분들은 너무나 잘 아신 거고 한 땀 한 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2020년도에 3월 달까지 장 급락을 줄 때도 여기서 부위험에서 두드려 맞고 주가 급락 줬거든요. 항상 부위험일 때는 항상 이렇게 한 번 정도 쉬었다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상한 조정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미 공방에서 말했지만 수강생분들한테는 엔비디아 갖고 있는 분들 없는 분들은 내려갈 때가 매수 찬스지만 이미 수익을 많이 주신 분들은 얘가 단기긴 조정이 $500 근처에선 될까? 여기가 480에서 500이거든요. 480도 $500에서는 얘는 쉬었다가는 이거 우리가 뭐라 하냐? 이때 드디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대나무가 곱게 자라기 위해서는 중간에 성장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무슨 존이라고 한다? 마디존. 그렇죠. 지금 사회자님이 정확하게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마디존. 그래서 여기서 3분의 1.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2분의 1 정도. 그건 유옵션. 알아서 매도 때려서 챙겨줘라. 내가 여행을 가겠다. 그래요? 그럼 몇 주 팔아서 여행 다녀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밑에서는 매수 플레이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제자리에서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엔비디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맨 뒤에 라스신에 엔비디아에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그거를 중심 삼아서 지금 우리의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롬 파웰의 얘기 담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필요하면 금리 인상. 뭐 모르는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근데 인플레 목표치 2% 유지. 지금 시장에서는 야, 이거 좀 3% 올리면 안 되나? 이런 얘기하지만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끈질기게 나와져 있습니다. 뭐 이 내용들은 여러분 쭉 한번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요 중립금리 이게 올라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다행히 여기서는 센 발언이 없었습니다. 워낙 작년 8월 달에 워낙 센 발언이 있었고 주가가 급락을 보였던 그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막 확 올라갔다가 또 확 빠졌다가 또다시 뒤에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다 꿀팁 하나 드린다면 좀 이따 10시 말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때는요. 번개 차트가 기가 막힙니다. 20선 쌍봉쌍바닥과 60선 쌍봉쌍바닥.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선물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하나는 꿀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롬 파웰이 오늘 나왔던 내용은 매파적이긴 하다. 그 근거가 뭐냐? 12월 달에 드디어 역전됐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역전이 됐어. 물론 아직은 소폭이지만 역전됐어.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우려적인 그렇게 작년 8월처럼 그렇게 매파적이진 않아. 대표적인 것이 중립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고 이미 누구나가 제롬 파웰처럼 중앙은행장이면 금리 필요하면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지 여기다 놓고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인플레 목표치는 여전히 2%다. 근데 제롬 파웰의 이런 얘기를 보면서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들이 생기겠구나 라는 건데 과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뒤에 마지막 결론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시면 앞에 건 안 듣더라도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는 요 결론부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몇 번이고 돌려보십시오. 오죽하면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도 돌려보십시오. 3번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상에서 스타 분들이 계시죠. 뭐 김국희님, 그다음에 뭐 상하방님, 뭐 팔로우신, 뭐 큰바다님 많이 계십니다. 뭐 기타 전원주택님, 뭐 제가 지금 기억나시는 분들 몇 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세 드신 뭐 용띠 어르신도 계시고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오래되셨던 분들, 뭐 귀한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3년 이상은 보십시오라고 하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일부 호명한 이유는 뭐냐면 진짜 저게 팩트구나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수준이 정말 전문가 뺨치는 정도의 수준. 이분들은 이미 우리나라 주식, 미국 주식, 선물 옵션, 그다음에 전략적 매도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분들도 3번 이상은 들어가고 했던 내용들을 함축해서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으시고 이해가 안 가면 반복은 내가 지금 모르는 걸 알게 하고 반복은 내가 지금 서투는 거를 능숙하게 만드니까 잘 이용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제가 월말 주가가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자, 얘가 마틴에 온 건 참 다행입니다. 왜? 뜰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일이 뭐냐면 올라갈 때는 매도밖에 때려드리는 게 없고요. 내려갈 때는 사들인 것밖에 없어요. 올라갈 땐 때리고 내려갈 때는 왜? 여기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일진일퇴 공방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니까 내려갈 땐 잡아드렸어요. 올라갈 땐 때려야 되는데 특히 이제 다음 주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다음 주에 너무너무 중요하냐면 앞에 그런 거 한번 연결해서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삭은 좀 괜찮습니다. 코삭은 괜찮아요. 다만 코삭은 뒤에 후반부로 가면 지금 이제 8월에서 이제 9월로 넘어가죠. 10월, 11월. 그럼 얘는 사실은 하드웨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연말 정도 가면 코삭에 문제되는 거 있죠. 사회자님. 네. 맨날 이제는 규모가 10억 정도의 항상 대주주 물량 체크와 관련해서 얘는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장이 사라지려면 뭐가 떠야 되냐면 얘가 잠깐 멈추는 동안에 이쪽이 떠줘야 되거든요. 얘서 지금 반도체가 조정받고 있지만 이쪽이 떠줘야 되는데 지금 얘가 문제가 다소 심각한 구간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얘가 쉴 때 이쪽이 괜찮겠다는 데는 하드적으로 앞에 보시죠. 앞에 보면 앞에 양봉 대비 뒤에 음봉이 어때요, 사회자님? 훨씬 큽니다.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그림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음포선. 이거 음포선이잖아요. 그럼 자, 도대체 저 음포선이 뭔가 한 장에 담았습니다. 카메라 들고 사진 한 장 찍으세요. 나중에 공부해야지 하더라도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한번 보시죠. 제가 지난 그 6월 달 유가가 여기 있을 때 여러분들 유가가 꼭지 쳤습니다. 그럴 때 이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력 알빼기형이잖아요. 이실상봉의 장대목을 때려버리면 이건 알빼기형이거든요. 근데 미리 어디서 연지를 줬냐면 바로 여기였었죠. 이때 일봉상에서 바로 기름값이 뭘 쳤어요? 양봉 뒤에 장대 음봉. 바로 여기서 음포선. 소위 얘기하는 하락 장대 모습을 줬죠. 일봉상에서 음포선을 주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다가 두디 맞았습니다. 근데 밑에 거 한번 보시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2018년도에 장이 꼭지 칠 때 어때요? 이 앞에 양봉보다 뒤에 음봉이 더 크죠. 월봉상에서 역시 얘도 음포선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큰일 났다. 이제 음포선 났으니까 장이 작살했구나. 노.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기적인 거. 얘가 이렇게 음포를 때려도 얘가 강진이라면 그다음에 여진을 주죠. 여진을 주는데 얘가 그냥 안 까지고 잠잠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잠잠해졌다가 또 다시 여진 주고 잠잠해다 여진 주듯이 그냥 내리꽂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줍니다. 여기는 어땠나요? 여기도 보시면 얘가 음포를 때린 다음에 그냥 두디 맞았나요? 아니죠. 2달 동안 주가가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이 장이 탈출해야 되는 장이라면 탈출할 기회를 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음포를 때렸어? 그러면 얘가 당분간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체크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시죠.
자, 위에 라인을 보시면 더 큰 겁니다. 아, 얘가 알았어. 얘가 음포를 때리면 얘가 올라갈 때는 여기서 때리는 물량들 때문에 얘가 물량이 나와 있구나. 하지만 얘가 그냥 죽진 않아. 얘가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는 줘. 근데 더 큰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소 언제까지? 내년까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A하고 A 자리를 보십시오. A 자리는 여기서 주가가 원래는 바닥을 찍고 돌아서려고 하다가 여기서 뭐가 터진 겁니까? 2020년 주가가 밑으로 확 줄 때 여기 바로 코로나 문제가 터지면서 주가가 확 빠졌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 방송에서 한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바닥점 A와 A-는 똑같은 바닥점이다. 무슨 얘기냐면 갈 것은 결국은 가고야 만다. 얘가 여기서 빠질 때 파동론입니다. 얘가 여기서부터 1, 2, 3, 4, 5. 원래 얘는 여기서 과매도 구간에서 얘가 주가가 여기서부터 다시 위로 얘가 1, 2, 3, 4, 5로 가야 되는 구간인데 악재가 맞으면서 얘가 똑 부러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2020년도 3월 달에 여러분 얘는 왜 투열스 간다고 했느냐. 이미 얘가 여기서 가야 되는 장인데 얘가 두드려 맞은 겁니다. 이미 얘는 주가가 뜰 때 모멘텀이 없어도 과매도가 들어오면 뜨는데 그 과매도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5파동, 마지막 파동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야 될 게 코로나19 때문에 밀렸지만 결국 얘가 여기서 1, 2, 3, 4, 5까지 가서 땡그랑하고 꼭지 치는 부분들이 바로 2019년, 2020년대에 나타난 일입니다. 바로 밑에 거 한 번 더 보시죠. 여러분들 2001년 9월 그러면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전 마치 무슨 타워링의 영화 한 장면인 줄 알았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주가가 떠야 될 자리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떠야 될 자리.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얘는 여기가 바닥을 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얘가 이미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줬으면 떠야 되는 자리인데 어랏 얘가 여기 내려오네. 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 얘가 왜 내려오지? 이럴 때 제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이 망하려고 그러나 진짜 세상이 망할지도 모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뭐가 터졌습니까? 미국에서 트윈타워. 네. 바로 9.11 테러가 터졌던 거죠. 얘가 아마 여러분 중에서 옵션 매매하신 분들은 얘가 매도 자리라는 걸 아실 겁니다. 떠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겠습니다. 야, 9.11 테러가 터졌는데도요. 주가가 여기 개파락 보이시죠? 여기요. 자,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10시 반에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한 설명만 갈게요. 바로 이게 단순하게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 플러스 경험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기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이게 운용을 해봤어야 이게 많은 경험을 해봤어야 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님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도 밤새 애가 아파서 울면 모르잖아요. 아무리 엄마 아빠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고 아무리 더 똑똑하다는 생각 들어도 전화 걸어야죠. 엄마 지금 애가 아파서 울어요. 그럼 저희 세대는 옛날에 사실은 저희 세대는 아마 지금 세대는 모를 겁니다. 애기 기흉암 먹여봐. 뭐 처음에 전 물려봐. 기저귀 봐. 그래도 깜짝 기흉암 먹여봐. 이게 경험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경험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주가가 확 빠지는데 야 얘가 어떻게 되나 정말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주가가 신나게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얘가 이미 1, 2, 3, 4, 5에 주면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면 결국은 갈 것은 가고야 만다라는 중요한 법칙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장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장. 얘가 보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미 얘는 과매도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내길이라잖아요. 그럼 이 장 무슨 얘기일까요? 얘는 여기서 가거나 얘가 원래 가야 되는 길이니까 여기서 가거나 이게 안 가더라도 이번에 안 가는 이 장은 언제 갈까요? 내년에 가야 됩니다. 왜? 그래도 어쨌든 얘네는 금리 인하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얘는 내년에는 주가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구면에 놓여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두 가지 면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는 모멘텀을 주려면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에코프로 보십시오. 얘를 에코프로 보면 얘를 퍼펙트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 시간이 없이 하니까 제가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모든 주식은 모든 주도주는 퍼펙트 패턴으로 가져야 됩니다. 어떤 주식은요? 주도 중에서 주도주는요. 에코프로 2차 전지 주도주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로봇의 주도주는 뭐였었어요? 로봇 주도주는 뭐였었습니까? 레인보우 로봇이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중국 관련된 주도주는 화장품 중에서 뭐가 제일 강하게 올라갑니까? 한번 보시죠. 하나는 레인보우 로봇이죠. 하나는 코스맥스입니다. 얘는 퍼펙트 패턴. 이 밑에 보시면 여기 240선 위에
퍼펙트 60 상반으로 가야 되고 60 상반 후에 20 상반으로 가는 퍼펙트 패턴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에서 주도주가 뭐냐면 엔비디아죠. 결국 이 엔비디아도 결국 퍼펙트 패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주가들을 꼭 한 장 가져가시 봤습니다. 60 상방에 20 상방 보이죠? 얘 거꾸로 얘기할 때는 60 하방에 20 하방. 이게 퍼펙트 패턴과 역퍼펙트 패턴의 가장 중요한 맥점이니까 이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얘는 올해 이장이 가던 아니면 내년에 가려면 엔비디아가 어떻게 되느냐 명심하시죠. 엔비디아가 왜 중요하냐면 엔비디아가 내렸다가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금리라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이창용 총재가 굉장히 고심했을 것 같습니다.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의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려면 우리가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금리 내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마지막 한 컷은 이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시죠. 그건 미국이 일단 먼저 양적 긴축 완화가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완화가 언급되는 시점에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새 계속해서 했던 대로 아직까지는 이대로 금세되진 않죠.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롬 파웰의 연설을 보면서 물가가 자극하면 금리 올릴 수 있다? 바꿔 얘기하면 물가가 자극적이지 않으면 금리를 안 올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중요한 거예요. ADP 취업자, 그다음에 PC, 소비자 지출 관련된, 그다음에 8월 고용이 나오죠. 특히 9월 달에 특히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FOMC 회의가 열리기 전에 바로 전주에 바로 전주에 CPI하고 PP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핵심으로 해서 여러분 체크 포인트를 대응의 전략으로 같이 맞춰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